코인 얘기가 왜 재미없지? 재미없어요? 공감을 못해서 그래요. 지금 그쪽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. 관심 가져줘야 돼. 사업하려면 다 알아야 돼. 근데 지금 저런 사람이 망한다니까, 오면. 안 돼요. 제 인생을 저 새끼한테 맡겼어요, 나는. 농담하는 거야, 농담. 잘하고 있잖아요, 오랫동안. 잘하고 있다고요? 네. 엄청 바쁘신 것 같은데, 요즘 보니까. 요새 뭐 바쁜 게 아니라 원래 늘 하던 것들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적으로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강사 자격으로 이제 아이들 이제 편성돼가지고 좀 이제 한 2달 가까이 좀 했었고요. 이제 디테일링이 어쨌든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이제 인식이 되고 있죠. 예, 그래서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망한 사례 중에서 제일 많은 빈도수는 정말 차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일. 홍보도 안 해, 알리려고도 안 해.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손님 오기만 해 가만히 기다리는 스타일이 제일 이제 빨리 망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주변 거래처도 이제 가끔씩 가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손님하고의 관계를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. 그냥 블로그도 안 하고 마케팅도 안 하고 앉아서 누군가가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행위는 이 모든 업종에서 가장 위험한 행위가 아닌가. 무언가 그 사람들이 오게 하는 무언가를 해야죠. 해야죠. 좀 위험한 경우가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고 해서 다 해줄 거라고.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니? 프랜차이즈가 무언가를 해줘도 위험한 거고요. 프랜차이즈에서 물량을 주는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, 절대 공짜로 주지 않는다. 무언가 수수료를 띄거나 무언가 분명히 띄어요. 왜냐면 그쪽도 영업활동을 했기 때문에 손님도 좀 늘었어. 개인 손님도 좀 늘어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주는 물량을 안 받기 시작해. 그러면 그것도 계약관계를 어기는 거거든요. 특히 이제 출장 세차 쪽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죠. 출장 쪽에서는 보통 그렇게 큰 데서 물어서 이렇게. 되게 준정.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공짜가 없거든요. 근데 물어다 주면 이제 본사라는 개념들은 다 이제 어떤 큰 물량들을 독점적으로 이제 확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한두 건을 주겠어요.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요. 그래서 몇천 대 건당 얼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수수료를 띄고 준단 말이에요. 와. 그럼 당장에 그 하루에 몇 대씩 하면 얼마의 매출이 납니다라는 게 좋을 수 있겠죠, 당연히. 근데 순수익 따지고 보면 남거든요. 이제 나중에 이제 건당 금액이 높은 개인 고객들 비중이나 이런 게 점점 쌓여가면 그것들을 이제 안 받는다고요. 그렇게 되면 본사하고도의 관계가 굉장히 애매해지고 본인도 돈 안 되는 거 왜 해요? 이거 그러니까. 개인 고객 받은 돈을 훨씬 더 잘 버는데 왜 그걸 하고 있냐?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본사가 그쪽과 계약이 깨졌어.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어. 그럼 그거 믿고 들어갔는데. 거기서 아예 다 망한 사례도 되게 많아요. 본사도 망하고 가맹점도 다 쓰러지고. 상호가 맴돌아서 머리에. 미치겠네 진짜. 아무튼 다 해준다 했다. 다 차리기만 하면 손님도 다 주고 다 해준다 했다. 그랬는데 그럼 하나도 안 해줬어요. 그랬더니 그런 건 또 아니래. 뭔가를 주긴 줬대. 근데 이제 그게 독극물이었던 거지. 그것만 믿고 있으니까 이제. 그 사업하면서 사실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. 엄청 위험한 거예요. 얼른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건데. 사실 저희한테도 달콤한 제안이 굉장히 많이 와요. 그 달콤한 제안은 본사의 달콤한 제안이죠. 물량 줄 테니까 너희 얼마 먹고 해줘. 그랬을 때 이제 본사 입장에서 그런 가맹점을 별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쵸. 본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자기 혼자 꿀 빨고 점주들 앵벌이 일꾼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그치.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오시는 분들의 제일 처음 고민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인데 고정적으로 무언가 나오길 원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진짜 과감히 얘기하고 싶어요. 고정적으로 무언가 나올 고민을 한다면 창업하지 마. 그건 말이 안 돼.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. 그건 말이 안 돼요.
방향도 못 정하겠고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. 엄밀히 따지면 경험과 노하우와 뭐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, 사실. 올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이지 돈을 벌어주게 뭐 먹이를 갖다 떠먹여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아니에요. 예의 없는 거. 예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손님에 대한 예의. 뭐 일단 뭐 복장에서부터 나타나죠. 이제 예전에 광택집 사장님들의 작업복은 등산복이 많았었어요. 그게 이제 등산복이 나쁘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뭐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반바지에 맨발 슬리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침을 아무데나 뱉는 경우도 있고. 손님이 있는데. 네, 그렇죠. 담배 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. 네. 손님한테 예의 없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. 가리키려고 드리는 행동을 한다거나 뭐 기술이 뛰어난 분이실수록 네. 그런 분들이 이제 매장이 깨끗하지가 않아요. 네, 매장도 좀 지저분하고 이제 좀 쾌쾌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.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예전에는 좀 이렇게 오랫동안 잘 하신 분들이 실력만 뛰어나면 잘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기술은 사실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시간이 지나면 잘 안 할 수가 없어요, 사실. 장사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. 밥 먹고 하는 게 그거니까. 아, 그럼요. 이걸 못하면 사실 그게 더 문제인 거죠. 매장의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못했을 때가 망한 사례가 좀 많았다. 그런 것들도 어쨌든 손님에 대한 예의의 한 부분. 그렇죠. 차 안에 그 핸드폰 줄을 정성스럽게 감아놨느냐, 안 감아놨느냐를 두고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. 이렇게 동글동글 이쁘게 잘 말아놓는다는 거죠. 현재 사실 그런 거 하나가 별거 아니지만. 그럼 그런 것들도 이제 교육에 들어. 그럼요. 가르치죠. 트렁크에 막 이렇게 대충 넣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런히 놓는다든가, 각 잡아서 놓는다든가. 그거는 이제 그 손님과 그 자동차에 대한 예의를 저희가 표명을 하는 거죠. 예, 약간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어요.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데 센스 없는 거. 이거는 이제 이야기에 앞서서 내가 창업을 해야 된다. 근데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. 그런데 항상 꼭 이성한테 물어봐야 돼. 쟤는 왜 이러지? 하는. 근데 왜 이러지에 걸리면 거기에 당첨되면 그냥 창업을 하시면 안 되는 쪽으로 그냥 좀 가닥을 잡으시는 게 나아요. 어떤 회사나 이런 시스템에 그냥 몸을 맡기시는 게 나아요. 왜냐하면 센스는 가리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리고 스스로 절대 깨우치지 못해요. 똑같은 행위를 해도 누군가 하면 이뻐지고 이게 이 디자이너 같은 분들이 사실 센스가 좀 많이 있는 편인 거죠. 그러니까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. 이것도 미적 감각하고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지? 있습니다. 다른 쪽으로도 센스가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예.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아름답게 만들까? 혹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효율적으로 만들까? 이런 것도 다 센스에 포함돼요. 센스라는 건 매력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. 이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의 매력도가 높으면 손님들이 많아요. 그건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많아요. 그게 뭐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매장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니까. 그렇죠. 여러 가지 뭐 정리정돈이나 뭔가를 하는 센스가 좀 높으신 분들이 사실 장사도 잘 돼요. 그거는 확실해요. 이제 너무 돈 하시는 분들. 그 얘기는 뭐냐면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버시려고 하시는 분들. 투자금은 적은데 많이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질문 자체가 일단 이거 하려면 얼마 들어요라는 질문이 먼저 앞서지도 않은 채 그냥 일단 얼마 벌어요를 중요해요. 그러면 이제 제가 되묻죠. 얼마를 벌고 싶으십니까?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금액들이 다 틀릴 거잖아요. 네. 저는 뭐 월에 한 500만 원만 벌어도 괜찮습니다. 혹은 저는 한 1000만 원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그 뒤에 또 한번 묻죠. 그럼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? 근데 거기서는 또 굉장히 낮아요.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. 그거는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취미가 업으로 되신 경우. 예. 초창기에 이제 여러 그 디테일링 카페에서 나와서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땡땡 아빠님들. 많이 들어보셨죠? 네. 본인 차는 4시간, 6시간 세차를 해도 되는데 고객 차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시간당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서비스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
이제 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. 예,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어기게 되는 거죠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로 생기는 막 오픈한 디테일링 샵에서 디테일링을 맡기면 잘해준다가 국룰이었어요. 아, 가면 다 해주거든. 아, 심지어 세차를 하러 갔는데 광택까지 내줘. 근데 비용은 5만 원이래. 그러다 이제 서서히 피멍이 들어가는 거죠. 그쵸. 그렇게 해서 무너져간 여러 땡땡 아빠님들이 예, 좀 많으세요.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좀 이제 잘된 사례를 좀 짚어보자면 긍정 에너지가 좀 높아요. 아,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. 이런 방향으로 해보고 싶은데 조언 좀 주세요. 자기가 먼저 어떤 아이디어를 들고 오네요. 네, 맞아요. 그거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그 고민이 대부분 긍정 쪽이야. 어떻게 하면 잘 될까에 맞아요. 아주 좋아요. 예. 아, 근데 좀 안 되거나 이제 좀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한참 얘기하다 그럼 이거 망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지금 망한 건 아니시잖아요.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망한 얘기를 하면 나 로또 되면 어떡하지?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. 그렇죠. 네. 사실 로또를 사고서는 일주일 동안 그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거랑 똑같아요. 그때 또 에너지가 또 굉장히 그럼요. 뿜뿜하고 굉장히 적극적이 되고 네. 얼굴이 밝고 해야 손님도 들어가고 싶지. 이게 그럼요. 어디 황해하고 있는 데는 아이씨 잘못 왔나? 그러잖아요. 프리미엄 뭐 이런 단어를 시공에다가 붙이면서 왜 태도와 분위기는 고급과 프리미엄이 아닌 와이프랑 같이 오시는 분들 네. 거의 잘 되세요. 아 그래요? 희한하게 이거는 그냥 저의 시그널이에요. 그 다음에 와이프랑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이나 의견을 많이 나누고 가와만다성.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여보 당신이 좀 응원 좀 해줘. 그리고 같이 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해. 그걸 믿어주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. 그 반대의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. 다 돼서 나 이거 할래요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전화 와서 와이프가 반대해요라고 스탑된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. 아 근데 진짜 그럴 것도 그런 게 집이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하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. 네.